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. 2022년 4월 13일 학력평가 고3 기출해설입니다. 자, 현대시하고 수필 세 작품이 묶인 세트고 셋 다 그러니까 신석정, 문태주는 EBS 있는 사람이긴 한데 낯선 작품들.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EBS 반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작품이 그대로 안 나오더라도 작가 연계, 어쨌든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니까 50%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거 지금 작품도 쉽고 문제도 쉬워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. 수능날 만약에 작가 연계해서 좀 어려운 작품들, 그다음 문제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돼. 요거 가지고 4월달 가지고 이렇게 작가 연계 다른 작품 나왔을 때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수필은 내가 어떻게 이게 꽤 길지? 어떻게 처리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? 그 고기 낚는 방법을 배우고 가도록 합시다. 이 그림은 이제 북한산에서 바라본 일출, 수묵화에다가 살짝 채색, 기똥차지. 자,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올해 수능 멋지게 만점 받고 1월 1일 날 요 북한산 백운대 올라가가지고 해돋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합시다. 일단 먼저 얘부터 할게. 그러니까 딱 봤는데 가나다 볼 거 아니야. 봤는데 아는 사람인데 오라 처음 보네. 두 번째 거 문태준 아는 사람인데 처음 보네. 그러면은 재빨리 보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낯선 시를 주면은 출제진도 겁을 먹어. 학생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보기에다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고서 시그널을 준다고. 그거를 좀 쳐다보고 독해를 하는데 낯선 시니까 쫄아가지고 한 줄 한 저 하지 할 것 없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. 문학 그 중에서도 현대시 세트 얘가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세트거든. 절대 시간 끌면 안 되거든. 단순화시킨다. 어떻게 단순화시키냐? 계속 강조했지. 어차피 시험 문제 시 하나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. 화자는 무조건 뭐라고? 나라고. 그 다음에 대사는 제목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번 나오거나. 그 다음에는 끝부분에 있는 주제. 표현법은 이것저것 많지만 특히 현대시는 뭘 갖고 출제한다? 반복 이미지. 여기서도 역시 이걸 물어봤지. 특히 낯선 시 같은 경우는 엉뚱한 표현법을 물을 수가 없어. 오답시비 때문에. 그래서 반복 이미지 얘만 생각한다. 이러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. 자,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달래꽃. 달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봄에 아마 달래 무침, 뭐 달래 간장, 그 나물 뭐 뿌리 요건데 꽃이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꽃이 여러 가지야 달래꽃이. 소박하게 피는 꽃. 자, 이 소박하게 피는 꽃을 민중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시를 써서 가볍게 봅시다. 하잘 것 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그 달래꽃을 봤더니 햇볕, 바람, 벌 그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달래꽃은 피었다.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. 민중은 영원히 계속될 거다. 요런 게 이제 저 뒤에 해설 보기에 나와 있지. 자, 두 번째.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요런 게 이제 상승 이미지지. 시험에 답 문제에서 안 물어봤지만 달래꽃의 긴긴 역사, 위대한 힘, 내가 찬양하는 것도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. 그러니까 수위가 뭐냐면은 사람 어, 감옥에 갔을 때 입는 옷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죽음의 이미지 이런 거겠지. 자, 그런 걸 후를 벗고 살아가는 것이다. 민중은 생명력을 가졌다. 더 이상 이런 수위에 얽매이지 않겠다.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이런 게 이제 뭐야? 통사 구조의 반복. 그냥 한 단어 달래꽃 이렇게만 반복돼도 답에서 나온 건데 이게 통사 구조 반복이 나왔으니까. 하여간 햇볕, 바람, 나비 아까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심장과 눈망울과 핏줄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것이다. 아,
민중들이 서로 화합한다고. 끝. 머릿속에 얘만 떠오르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음. 쫄지 마세요. 두 번째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문태주는 EBS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라? 처음 보네. 하지만 낯선 시는 어렵게 주지 않아. 자, 마음이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 세모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이 살고 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루에도 100번 이상 바뀌지. 어떨 때는 친구가 아침에 만났는데 안녕 그러면서 뭐 초콜릿을 줬어. 이 새끼 봐라 괜찮은데?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어. 지나가다가 어떤 모르는 애가 툭 쳤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. 기분이 역같지. 뭐 그런 거야. 마음이 빈집 같아서 어떨 때는 나빴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그 얘기하는 거야.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. 어려운 얘기 아니지.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. 나무 그런 것들을 나는 미륵의 미소라 부른다.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한다. 살다 보면 힘들지. 근데 마음속에 전나무 숲, 미륵 이런 게 있으면 참을만 하다. 그러나의 전나무 숲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하면 그뿐. 마음은 늘 빈집이다. 언제든지 동그라미 세모가 들어올 수 있다. 여기다 선생님 써놓지. 동그라미 세모, 인아웃. 간단하시네. 내가 마음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은 빈집이라는 것을 성찰했다. 언제든지 좋고 나쁜 거는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. 역시 반복. 그 다음에 추상의 구체화, 고요하다. 만질 수 없지. 근데 둥그렇다. 구체화시켰지. 뒤에 문제에도 나오고. 자, 수필을 계속 강조하지만 수필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주제,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만 답을 주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? 빠르게 읽으라고. 이걸 천천히 소설 또는 뭐 독서 읽듯이 의원이 좌정 이러면 안 돼. 눈으로 그냥 휘리릭 의원이 있었는데 나는 몸이 말라서 이걸 고치고 싶다. 근데 의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양비를 잃게 될까 걱정한다. 양비는 이런 화려한 게 아니라 도덕과 인의다. 마음을 살찌우는 거다. 옛날 어떤 장사꾼이 있었는데 형산의 옥, 마음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다른 거로 바꿨다가 망했다.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폈다. 뭘 살찌워? 몸을 살찌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찌우는 게 중요하다. 뻔한 얘기지. 문제로 갑시다. 가나다로 가장 적절, 주된 표현 또는 주된 주제 묻는 거고 역시나 뭘 출제했어? 반복. 하하. 달래꽃 보더라도 어떤 때는 2번씩 반복했지. 2번 이상이면 반복인 거야. 나머지 간단하게 제끼면 명사형으로 끝나야 되는데 뭐뭐이다라고 끝났지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99% 뭐라고 그랬지? 독백이라고 그랬지. 대화는 송미인곡 뭐 이 정도 나와야 독해가치가 되는 거고. 자, 세 번째 수필에서는 뭐 특정 장소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없었고, 그다음 뭐 사회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도 없었고. 5번 보니까 계절 변화. 그러니까 가는 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런 거 하나 나오는데 다는 뭐 계절 이런 거랑 상관이 없지.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풀 때 어떻게 쭉 내려가면서 뭘 찾는다까 반복 이미지. 얘네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딴 걸 찾는 거야. 자, 두 번째는 ABC에서 가시를 낯선 시라서 설명을 해줬지. 자연물 달래꽃을 통해서 민중의 저력을 노래한 작품. 답은 엄청나게 쉬웠지.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려가는 달래꽃에서 꽃 피는 모습 동그라미를 끄집어내야지. 근데 민중이 고난 누가 봐도 그냥 동그라미 세모 쉬운 문제.
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해 보쇼. 가장 적절. 그래서 얘도 답만 잠깐 쳐다보면, 자, 가에서 그 마음은 어디? 피어나는 마음. 꽃이 피어나는 게 마음대국택이었다. 두 번째 문태준에서는 마음, 이게 뭐라고? 빈집하고 연결되어서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 마음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지. 그대로 주제 갖다 놨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. 자, 수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, 자, 아까도 잠깐 얘기했어요. 수필에서 뭔가 문제가 나왔다. 그러면은 언제나 얘 먼저, 끝에 있는 게 먼저, 이런 거. 그냥 수필은 그런 거라고. 여러분들이 괜히 기출 보는 게 아니라, 그 다음에 지금 4월 학력평가 이런 거를 괜히 보는 게 아니라, 아, 이렇게 출제하는군. 열심히 기억 가가지고 또 본문 가서 봤더니, 아, 저거, 니은 안 보란 얘기가 아니라, 문학은 특히 아까 뭐라고 맨 처음에, 현대시 세트가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곳이라고. 그래서 끝에 봤더니 역시 주제.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마음을 먼저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 몸의 병을 고치는 거다. 인과를 거꾸로 해놨지. 그래서 마음을 도덕으로 채우면 양비가 채워지고 그렇다면은 살찐 몸이 부럽지 않다.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. 그리고 꿀팁을 잘 활용. 22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, 그 추상의 구체화, 뭐 이런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뜨거운 사랑 이런 거. 사랑 만질 수 없지. 근데 아 뜨거 구체적이지. 그러나 답은 또 굉장히 쉬웠지. 자, 역시 마찬가지 또 끝부분 나왔지. 수필에서 또 끝부분 나왔지. 장난치는 시험이 아니야, 수능은. 매뉴얼대로 출제하는 거야. 수필은 뭐 모든 문학이 그렇지만 특히 수필은 끝부분. 자,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같이 세모와 형산의 옥 동그라미를 쌤쌤으로 봤다. 아니지. 형산의 옥은 마음, 양비 이런 거였으니까. 대단히 간단한 문제. 자, 마지막은 형산의 옥 나왔길래 잠깐 확인하는 것. 그 중국의 이런 거는 뭐 상식으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항산, 태산, 화산, 숭산, 남악, 형산 중국의 5대 명산.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가보면 좋겠지.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5대 명산, 백두산, 금강산, 묘양산, 칠보산, 구월산. 선생님은 다행히도 금강산은 가봤어, 그때. 한 20년 전에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잠깐 한번 가봤지. 남한의 5대 명산은 다 가봤어. 설악산, 지리산, 한라산, 북한산, 덕유산. 지금도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고. 나머지 그림들은 뭐냐? 이 중국 가면은 등산로를 굉장히 잘 닦아놨는데 거기서 또 부자들이 졸부들이 또 이런 걸 한대. 한 10년 전인가? 무한도전에서 극한알바 특집 해가지고 정영돈하고 하하가 그 중국에서 산을 가마로 올라가는 이런 알바를 했었지, 하루 종일. 한 번 올라가는데 50위안이래요. 9,000원. 엄청 싸지. 산 올라가는데. 하여튼 뭐 그런 거였고, 형산에도 이런 알바가 있대. 자, 남학 형산, 이거 우리 문학 작품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,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 구운몽이지. 구운몽에서 성진이 남학 형산에 무슨 절에 있던 스님이었지. 그러다가 요 9명의 선녀 만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. 자, 남학 형산, 아까도 형산의 옥이라고 했지. 저 형산이 옥, 요 비치, 제이드, 요게 품질이 상당히 좋대. 그래가지고 2014년에 경매장에서 요 옥으로 만든 목걸이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까르띠에가 낙찰받아갖고 샀는데 얼마였냐면 330억.
어지간한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지. 여러분도 이런 옷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아름다운 점수 받도록 합시다. 구독, 좋아요, 엄마 국어.